거복대도 편집 알아서 하시는 걸로. 화려한 언변으로 바꿔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하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첫 부동산, 인생의 네, 첫 부동산 맞죠? 인생의 첫 부동산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네. 경매가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20대 초반에 결혼하기 전에 집을 하나 샀었는데 아 그랬구나. 그 신혼여행 가고 해외 나갈 생각이었어가지고 멋있게 팔고 손해보고 갔죠. 저 되게 사연이 많아가지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낡은 빌라를 또 낙찰 받게 된 사연도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여기는 부천시 소사분동입니다. 부천의 소사본동, 지상층 빌라고 3층이네요. 그리고 연식이 한 2000년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 경매 시작하고 입찰한 뒤 한 달 정도? 그렇죠. 거의 제가 갈 때마다 폐찰입니다 하면서 왔었잖아요. 입찰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청 많이는 안 했었고 몇 번 만에 받았죠? 4-5번에 된 거 아닌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행동력이 또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입찰장에 달려가서 폐차를 몇 번 하고 나서 부천 집을 첫 번째 주택으로 규제 지역에 낙찰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 사연도 이따가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월 말쯤에 시작을 했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입찰을 다니고 뭐든 꾸준히는 잘하거든요. 꾸준히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지면 되게 확 한 일주일은, 왜 게임 같은 거 있으면 게임 네네. 중독이 한 일주일 돼요. 이게 아니면 바로 떠나요. 쳐다도 안 봐요. 이게 시스템이 뭔가 빠져서 이게 뭔지 파악을 하는 시간이 늘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업을 멀리하고 한 달 거의 이것만 계속 보면서 이제 낙찰하러 가고. 전화 허준입니다. 네, 세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딱 또 대출 실행일이어가지고. 잔금을 오늘 치는 네, 건가요? 오늘. 잔금 내기 전에 명도를 한 거구나. 사실 명도가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요. 명도 완전 포기했었어요, 사실.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알아서 풀렸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작가님하고 수업하면서 늘 저희 얘기했던 게 놓으면 오히려 잘 되더라. 그걸 매번 느끼는 거예요. 되게. 많이 힘을 줬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 사업 하셨던 거.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사실 진짜 한다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근데 저 소개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 끝난 지 지금 한 달 정도 넘었는데 명도까지 완료한 거고, 하시는 일이 저는 하는 일이 네일 아트 하고 있고요. 네일 아트 사장님. 네, 맞습니다. 샵을 2개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그렇죠. 더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직원이 좀 되게 많았어요. 20명 넘게.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면 직원을 이렇게 써보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네네. 생각을 20명이면 한 명당 그냥 2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이 네. 이상은 그래서 돼야지. 세금도 엄청나요. 이게 보면 세금은 정확히 내고 하자 주의잖아요. 그래서 아주 피를 봐요. 아 그렇게 크게 운영까지 하셨던 네, 분이. 엄청 컸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가 저희가 이렇게 장기가 될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사실 그렇게 저한테 떨어지는 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한 건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직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 직원을 포기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확 커져 버린 거예요. 그전엔 그냥 조금씩 한 뭐 2-3명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꼰대 같은 얘기지만 요즘 젊은 네. 사람들 이상해 뭐 이러면서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네. 더 많이 가자. 그러면 아. 내가 직원들 때문에 약한 그 약점이 직원들 사이에선 안 보이니까 나를 휘두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늘려버렸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산다고 해서 나의 결과가 열심히 값어치를 해주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쩔 수 없어 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게 인생이었어요. 그때 이번 당시에. 코로나. 예. 그때 또 제가 질 수 없잖아요. 선생님도 나의 한계를 막 뛰어넘어 보자. 그쵸. 요런 저는 포기는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끝까지 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또 해보겠다. 막.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셨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직원 선생님들이 20몇 명이 있는데 알아서 나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때 당시 코로나가 있어서 막 20몇 명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음이 타거든요. 월급 주는
나가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들 이거 안 되니까 너네 나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선생님들이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럼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청소도 못하고 했으니까 청소나 좀 할까? 뭐 이렇게 네네. 하면서 계속 버티고를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계속 마이너스를 쓰면서 혼자 바보짓을 다 했는데. 선생님 소개는 지금 간략하게 하고 있다가 선생님 그럴까요? 얘기 네. 좀 듣는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소개 한마디만 시켰는데 지금 10분 제 동안 얘기를 사연이 하셔서 계속 다 나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집 소개를 먼저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나이대에도 저 여쭤볼게요. 40대입니다. 40대? 초반. 이 집을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봤는데 수리하는 거 먼저 네.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어제 명도를 네, 맞아요. 완료하셨던 어제 이사 거고, 나가셨어요.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이 채무자셨죠. 채무자분이 여기 오래 계셨잖아요. 네, 오래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낡은 모습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뉘앙스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 선생님한테는 빨리 같이 가서 얘기 나누면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저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기대를 이만큼 하고 오면 그걸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게 반대의 경우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이 집은 진짜 최악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사진이 또 일부러 좀 안 나오게 찍으셨는지 아니에요. 좀 더 못생기게 아니 나왔었는데 근데 어제보다는 저도 이제 오늘 오니까 좀 더 나아 보이긴 한데 어제는 딱 이사 나가자마자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진짜 작가님 얼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하는 중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네. 보내드린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가 다 나무 부셨었잖아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은 조금 나중이어서 좀 치워진 상태였고. 근데 지금 다시 마음을 한숨 돌리고 와서 다시 보니까 선생님도 느낌이 조금 더 조금 더, 낫다는 네. 생각도 들고 저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그냥 도배장판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싱크대 한번 봤는데 싱크대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저 쿡탑 밑에 있는 냉장고가 저도 저런 그 싱크대 일체형들을 조금 봤었는데 항상 저 냉장고가 고장나 있더라고요. 근데 만져보니까 냉기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가스 한번 열어가지고 저 쿡탑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되면은 그냥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힘을 쓴다고 하면 싱크대 손잡이만 바꾸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만 하면 되겠어. 그리고 타일 같은 것도 두 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한데 남자분들한테 말할 때 편하긴 한데 저런 것 때문에 사람 쓰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선생님 남편께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선생님 남편분도 똥손이셔가지고 안 돼요. 부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타일 본드 붙여서 해야 되긴 하는데 실리콘 해도 잘 붙을 거니까 그냥 도배하시는 분한테 추가 비용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실리콘만 싸서 붙여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만 마지막에 또 하면 될 것 같고 도배랑 장판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거실 쪽에 장판은 깨끗해요. 마루로 돼 있어서 이건 그냥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헤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저것도 그냥 흠집 난 거니까 세입자 받을 때 편하게 쓰시라고 하면 되겠어요. 장판은 방만 하면 되겠다. 네, 방색이나 방 그렇죠. 3개만. 그리고 벽지 도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둘 다 해가지고 100만 원 잡으면 되겠어요. 등 같은 거는 큰 비용이 안 될 거니까 등은 2개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등 2개. 방등 하나, 거실등 하나, 여기 있는 거 전리. 거실에 방등이 달려 있어서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요걸 줬다 옮기면 좋겠다. 주방 쪽에 빈약한 등이 달려 있으니까 거실에 있는 방등을 절로 주방으로. 옮기고 여기에 4구짜리 거실용 등 달고 그럼 그거 하나랑 저 방등 하나만 사면 10만 원이면 되겠다. 자재비만. 네. 그리고 도배 사장님한테 한 10만 원 정도 더 드리고 부탁드리면 저 실리콘 하는 거랑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 사람 써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비용이 1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거 하면은 넉넉히 한 20만 원이면 할 거거든요. 그게 비싸야 20일 거니까. 그럼 130이죠 지금. 그리고 화장실은 선생님이 예산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하셔서 네, 맞아요.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해서 예쁘게 쓰고 나가지 않으실 거라는 엄마의 명언으로 제가 갑자기 확 깼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오랜만에 집을 산 거니까 아니, 저는 편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다가 병 걸리겠다 빨리 나가자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랬었어가지고 그냥 싹 다 갈아엎어야 되면 이게 돈이 얼마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게 두렵죠. 네. 다 바꿔야 된다는 그 네, 두려움이 네.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네.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엄마는 연륜도 있으시고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임대를 좀 하셨으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네가 들어가 살 거 아닌데 그러냐고. 네, 그렇기
그렇기도 한데 세입자가 예쁘게 써주고 나가면 이렇게 고쳐놓은 보람이 있어서 다음 세입자도 편하게 받고 하는데 제가 그때 첫 집 했을 때 첫 집이다 보니까 싹 고쳤었거든요. 저 그 집 할 때 문 하나 없다고 갖고 문값 주고 나왔었거든요. 거기를 네네. 싹 수리를 다 해서 세입자를 줬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갈 때 급하게 파니까 판 값도 사실 마이너스였는데 계약 다 끝났는데 그 얘기를 해서 어리숙하게 문값을 물어줘 100만 원을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물어주고 나왔죠. 뭘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네네. 갑작스러운 일이라 엄마한테 지금까지 말도 못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게 될 것 안 같네요. 보여드리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배운 게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어머님의 말씀이 뇌리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아, 전에 내가 살 집처럼 해봤더니 맞아요. 고생했구나. 완전 까먹고 있었거든. 그렇게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경험한 것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항상 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 맞아요. 어머니와의 궁합도 굉장히 좋구나. 네, 또 저는 생각이 엄마랑 좋아요. 아주 그래서 적당히 하기 위해서 카운터 세면대, 저 플라스틱으로 된 거 철거하고 세면대 새로 다는 거랑 변기통도 바꾸는 거. 그거 두 개 하면 한 세트가 50만 원 정도 할 거고 거울장 큰 걸로 한번 하는 걸로 하면 한 60만 원, 넉넉히 70만 원. 지금까지 하면 누적이 한 200만 원 되네. 생각보다 진짜 거의 뭐 안 일단 들어가는 딱 그것만 해요. 추가적인 거 뭐 들어가면 거기서 50만 원 넘을 게 없어요. 싱크대랑 화장실을 안 건드면 들 게 없어요. 진짜 크게 잡아서 200만 원 중반이면 넉넉히 하지 않을까? 너무 좋다. 시간 들 수리가 없으니까 빨리 해놓고 내보내면 되겠다. 와. 딱 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선생님 이미 월세를 받고 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또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네. 작가님 말처럼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돼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사람 많이 사는 동네여서 공실이 오래 갈 집이 아니에요. 또 구조도 좋고 제일 무난한 집이거든요. 또 주차 공간도 밑에 넉넉하고 네, 맞아요. 여기 주차 진짜 빡빡한 동네인데 오. 그럼 여기 부대 비용이 250에 이사비가 들었죠. 아, 네, 맞아요. 여기 이사비 총 160. 마음을 비우고 160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돈이 들 수도 있었는데 잘 협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맞아요. 포기했더니 연락이 왔죠.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좀 여쭤보고 네, 네. 경기도 부천 소사 본동에 3층 빌라 여기 전용 면적이 한 한 15평? 15평 네. 근데 꽤 커 보이죠? 그러네요. 네. 전용 15평에 엘리베이터 없는 3층 맞습니다. 낙찰 가격이 어떻게 돼요? 1억 3,550만 원이에요. 1억 3,550 무주택자 네, 맞아요. 조건으로 해서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요? 1억 700만 원 나왔어요. 1억 700 80% 받은 거네요. 네. 낙찰가 대비 80% 정도 대출 받은 거고 금리가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조건은 좀 어땠어요? 조건이 금리가 오늘 아까 전화 받았을 때 5.6%인가? 금리가 비싸고 제가 낙찰을 비싸게 저 사실 비싸게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때 2등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잖아요. 네, 많이 안 나긴 했어요. 근데 저는 무난한 거예요. 왜 잘 받았냐면 이거 전세로 선생님 잠깐 전세 줄 생각도 하긴 했지만 네, 맞아요. 전세로 따지면 왜 2억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격 대비 해도 엄청 싸게 받은 거 아닌가? 저는 원래 늘 작가님 가르침처럼 무조건 최저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낙찰가를 높게 썼으면 그냥 뭐 10년 후를 생각하지 뭐. 그리고 작가님 수업 받을 때 그 책이 나왔었잖아요. 두 번째 네. 책. 그게 정말 완전 교과서의 보충 교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수업을 하러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많이 봤었는데 네. 내용이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딱 보충이 되는 거예요. 어디 딴 생각하지 말고 이쪽 길로 가던 길로 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극적으로 제가 저희 수업 끝난 날 책도 끝났다고 기분 좋아서 작가님한테 카톡 보내드렸었는데 이 완전 교과서라고 수업의 참고용 자료로 꼭 필요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사이클을 돌리고 싶기도 했지만 네네. 책이나 수업이나 일 얘기해 주신 게 나중을 생각을 하면 지금 금액이 비쌌었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맞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년 후를 예상을 했었으면 이걸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런 것들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용기 있게 한번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실수를 많이 하고 들어갔죠. 첫 낙찰이다 보니까 몇 번 폐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임장을 몇 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렁설렁 보고 간 거죠. 여기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도 안 보고 갑자기 이게 느낌이 앉아 있는데 제가 될 것 같은데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입찰장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되게 많아요. 되게 모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낙찰받기 위해 갔는데 이거 되면 어떡하나
안 됐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저 낙찰됐다고 연락드렸는데 잘했어요 이러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놓이는 거예요. 그 잘했어요 한마디가. 잘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월세 나가는 거 보면은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만큼 또 월세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월세가 더 많이 올라서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까지도 되게 들어요. 그만큼 월세 물건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장 때문에 요새 시장에 있는 매물들은 보통 전세가 훨씬 또 많거든요. 전세가 뭐 예전부터 많긴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조금 더 치열한 경향이 있는데 대출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월세 물건은 조금 더 적죠. 요 네 동네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월세가 되게 잘 받을 거고 금방 나갈 거예요 시간도. 여기는 오래 걸릴 수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상태로 찍어서 내놓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구매 장판이라도 우선 먼저 하고 사진 찍어서 내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대출도 80% 받은 거고. 그러면 이 집의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낙찰 받은 게 2달 정도 전에 그쵸. 바로 왔잖아요. 네, 바로 연락처를 네. 붙였는데 못 만나고 그냥 가고 연락도 없었어요. 한참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네. 저도 거의 뭐 잊고 지내고 뭐 저도 여행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작가님한테 연락드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더니 한번 법원 가가지고 이거 연락처를 확인을 해봐라 갔다가 근데 당연히 연락처가 없었네. 없었죠.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작가님이 한 번 더 가봐라 집에. 그래서 사실 만날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날 만났죠? 네, 극적으로 제가 1층에서 올라오던 길이었고 네. 그분이 나가시던 길이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던 중에 위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막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그분이시냐고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아유. 올 것이 왔구나라는 표정으로 이러시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방에 네, 들어와서 네, 여기서 네. 얘기를 했죠. 그분 남자분 나이대가 한 50대 60대셨던 것 같아요. 따라 들어와서 저 방이었네? 이제 여기였어요. 여기에 앉으셨고 저는 여기에 앉았고 아, 제가 본 처음 이미지 그분은 되게 좋은 분처럼 보였어요. 되게 좋은 분이신데 힘들게 이제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니까 사연을 채무자셨던 네, 거죠? 채무자. 근데 너무 좋은 분처럼 보이셔서 마음이 너무 네.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래 사셨고 어머님이 아프셨고 이제 병수발을 혼자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이나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셨구나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연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맞는데 돈이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듣다가 되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리숙하게 응대를 했죠. 대응을. 아니 돈 없다는 사람한테 뭐 보증금 여기저기 뭐 다 500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사비로 500을 받고 싶으셨던 거죠. 네. 좋게 얘기하신 거지만 결론은. 네네네. 근데 500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 없이 나의 입장은 생각도 못하고 같이 뭐 고시원 얘기하고 있고 고시원은 싸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 고시원 찾고 있고 뭐 그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대안을 생각한 거네요, 같이. 같이 그냥 고민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상황 얘기를 하시는데 짐을 다 버리고 가더라도 갈 곳이 없다 하시니까 고시원이라는 데가 있다 이러면서 바로. 그 고시원은 보증금 500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해맑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얘기하고 바로 아차 했죠. 바로 이제 말을 바꾸셨거든요. 그래도 물건은 좀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며.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이 말을 집 놓고 간다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너 놓고 가라는 거냐, 당신? 너 해도 너무하다. 이런. 네,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분이셔서 저를 그냥 냅뒀지 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의 상황은 딱 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고 집에 가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바쁜 분인데. 거기서 꽤 오래 얘기하셨다고. 네, 여기서 꽤 오래 얘기를 하고 네. 일단은 결론은 한 500만 원 정도 이사비 하면 이사비는 500 정도 생각하신다라는 결론이라고 해서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다시 연락하는 걸로 하고 나왔죠. 그 후로는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연락을 했던 이유는 이사비 언제쯤 협상을 좀 나가실 하려고? 건지가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빨리 나가시면 좋잖아요. 서로 좋은 거니까. 그렇죠. 하고 연락을
연락을 했는데 전혀 네. 생각이 없으셨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이제 본인이 사실 비빌 언덕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네네. 동생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사할 네. 때도 보니까 동생분이 많이 안 돕더라고요. 저는 밑에서 계속 서서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분이 한 번 올라와서 짐 몇 개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몇 개 한 번 집어넣고 그 후로 한두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동생분은 왔다 갔다 안 하시고 혼자 그냥 거의 다 하시고. 나는 협상을 하려고 이사 언제 가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자꾸 좀 회피하는 느낌. 문자도 남기고 했는데. 문자를 남겼을 때도 그냥 계속 똑같았어요. 자기는 갈 음. 곳이 없으니까 진짜 여기서 죽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 통화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제가 네. 이런 거가 다 처음이었고 수업 때 제가 그거 물어봤었잖아요. 내용 증명. 근데 저는 우체국을 갈 시간은 사실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또 마침 바빠져가지고. 음.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는 걸 인터넷으로 보낸다라는 게 나와 있길래 컴퓨터도 잘 못하거든요. 어. 보내봤어요. 시험 삼아 보내봤는데 그때 또 웃긴 사연이 있죠? 아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내가 뭘 보냈는데 이게 가긴 갔는데 나한테 잘못 왔나 보네 이 생각에 전화했어요. 아,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처음 해서 저한테 잘못 온 것 같은데 이거 그분은 어떻게 다시 돌려보낼 수 없나요? 이러면서 전화했더니 이게 거기도 발송이 되고 저한테도 발송이 되고 하나씩 갖는 거죠. 받아보고 저 받고 그날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효과가 있었네. 내용 증명이 효과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거였어요. 내용 증명이 받아치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렇구나. 내용은 똑같았어요. 못 나간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맨날 그랬어요. 죽는다 소리 하지 마시고 뭐 힘든 거 끝나셨으니까 잘 사셔야죠 하면서 막 그래도 비 잘 오는데 대응을 해주셨네요, 선생님. 계속 죽으신다 그래서 뭐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좀 배려를 많이 해드렸네. 아니 저는 그분이 되게 좋은 분 같았어요. 진짜 용기 내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훨씬 어리지만 그런 이상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이 전화를 매번 받기가 한 번은 일하면서 받았는데 손님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이제 통화를 안 끊으시니까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갖고 이렇게 계속 안 되겠다. 계속 아, 맨날 자꾸 힘든 얘기만 하시니까. 예, 예, 계속 죽는다고만 하시니까 바쁘고. 이- 본업이 해야 있는데. 되고. 맞아요. 네, 그거 워낙 안- 또 바쁘신 분인데. 맞아요. 요즘은 좀 되게 바빴거든요. 하루 종일 머리 못 들고 이랬어. 돈을 긁어 모으고 계시네요. 그거는 조금 달라요. 힘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난 너무 잘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그때 딱 포기를 하고 그분한테 아침에 출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분의 속상한 사연을 계속 들어드릴 수도 없고 내가 500을 그렇죠. 드릴 수도 없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 내용 증명이 갈지도 모르고 그 안에 써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테스트로 해봤는데 예, 진짜 가버려. 가가지고 이제 이사비 내용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다.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합의하실 생각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만큼 사시다 가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사비가 마음에 안 드신 거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나가시면 다 월세 내야 되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최대한 늦게 있다가 가시는 게 좋은 거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와서 처음에 한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뭐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여쭤봤을 때 그분께서는 그래도 일단 최대한 밀어달라고 하셔서 저희 잔금 납부 일에서 최대한 밀어서 그거에 맞춰서 해보겠다.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랬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협상을 한 건데 안 돼서 그냥 편하게 있다 가시고 어차피 강제 집행이랑 이런 법원 그런 수순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버티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있으나 나가서 월세가 나가나 그걸로 이사비를 충당을 하나 다 비슷비슷할 것 같으니 그냥 편하게 있다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하겠고 더 이상 합의 저거 서점은 없다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하고 정말 죄송하다 그랬죠. 왜냐면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더 못 도와드리고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분이 막 놀래서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제 반대가 된 거네. 내가 이만큼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요 이상은 좀 어렵다. 대신 최대한 있으실 만큼 계셔라. 네, 어차피 강제 집행은 순순대로 될 거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어쨌거나 여기서 지내실 수 있는 거 그동안 월세는 안 나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하고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근데 직원 20명 이상을 이끌고 사업을 하셨던 노하우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했을 때 난 그거만큼 이상적인 대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그 대답을 듣고 되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맞아, 계실만큼 계셔라, 그게 맞는 거지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예요. 저한테 방법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제가 둘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은 나는 좀 더 늦게 잔금을 내게 되면 조금 더 오래 계실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지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던 거예요. 어떤 대안보다 현명한 대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아무나 합니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좀 역전이 바뀌었어요. 돼서. 근데 제가 요즘엔 직원이 없고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손님들을 잠깐 냅두고 그때 예전에 통화했을 때 보니까 막 10분, 20분 저 끊지를 않으시는데 너무 죄송하니까 양쪽으로 죄송한 상황인데 이게 시술이 밀리면 이제 화내는 고객님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하셨는데 못 받고 문자만 남겨드렸죠. 그냥 문자. 근데 일이 바로바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나 봐요. 손님이 막 줄을 서 있나 보다. 저희 그냥 말 그대로 머리 못 들고 집에 가요. 이게 기계처럼 막 네, 계속. 기계예요. 저희 가게 별명이 공장이에요. 그때 상황이 또 바쁜 시기여서 네네.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의도치 않게 밀당하는 거에서 우위를 또 선점했다는.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우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려. 네, 그래갖고 저는 그냥 네. 있으실 만치 있다 가시고 잠금 때 그 수순이 밟아지잖아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오히려 그분이 이제 마음이 급해지셔서 어. 그렇게 돼서 근데 마지막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합의 부분 없으니까 네. 언제 나가겠다라고 하셔서 그럼 음. 제가 오전에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거고 오는 길에 보니까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오늘처럼. 지금처럼. 네, 비 오는데 나가실 때 기분이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돈 10만 원이라도 더 챙기면 과연 기분이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20만 원 없어도 에이. 저는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왔죠. 그래서 160에 끝.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건 한 150. 150이었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10만 원 더 추가해서 160에 여기 금액에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강제집행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는 내가 신경 쓴다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냥 놨었어요. 그러면 본업에 어차피 본업이 너무 다행스럽게도 잘 돼서 바쁘니까 거기에 전념을 하고 있어야지 했더니 제 또 본업이 명상이잖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 일하는 게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바빠서 사실 네네. 이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지냈었었죠. 맞아요. 열심히 그래서 일했어요. 나도 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끔 처음에는 보통 안 그러는데 한두 개 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전념을 하고 싶다. 경매에 전업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좀 말리거든요. 어우,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같은데요. 그쵸. 항상 시간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여기에 전업을 하게 되면 시간에서도 무조건 불리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머리를 쓸 거잖아요. 어떻게 빨리 내보내야 되나. 사실 빨리 내보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잖아요. 500만 원 주는 거죠. 네,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원하는 대로 주면은 대신 내일까지 나가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이러면 다 나가지? 라는 생각도 그럼요. 좀 들어서. 근데 효율적으로 우리도 투자금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잊어버리자. 잊어버릴 때는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신경 안 써야지.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업에 심취해 있는 거지. 그쵸. 본업에 내일을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는 거지. 아, 저 완전 명상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닦는 기분으로 손톱을 닦으시는 그런 기분으로 네, 또 맞아요. 업에 임하신다고 생각을 해네요, 선생님. 제가 이거 네. 처음에 할 때 작가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때 막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랬었거든요. 기억하세요? 그 말씀하셨. 사실 저는 뵙기 전에 그런 뭐 장문의 문자도 처음에 보내주셨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 얼굴을 못 뵀잖아요. 너무 고맙다 이런 내용이 되게 부담스러우셨죠? 나는 아직 얼굴도 못 뵀는데 본 적도 너무 없는데. 고맙고 좋은 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분인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저도 원래 그런 얘기를 이게 입 바른 소리처럼 들리고 상사한테 아부 떠는 것 같은 그런 네네. 것 같아서 사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할 근데 일도 별로 없을 거라는 근데 생각도 그쵸, 들고요. 제가 상사니까. 네. 그렇죠.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으신 그쵸. 분이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왜냐면 이게 또 다시 제 일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네. 제가 이쪽으로 많이 다른 걸로 하고 힘들고를 끝나고를 해서 아 진짜 이제는 거의 막판에 뭔가를 시도하는 느낌이었어요. 경매가? 네, 왜냐면 내일 쪽으로 제가 수업도 해보려고 하고 가게가 코로나 타격을 받으면서 네네네.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직원이 많고 직원을 잘 키우는 편이니까 해서 지점을 내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사업을 키우자. 작게 여러 개를 하자. 하나에 때려 넣어서 여러 명을 하지 말고 그 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쯤 됐을 때 또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직원을 한번 또 놀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들어올 직원이 무서워서 더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얼마나 더 보겠어. 뭐 내가 지금까지 다 봤겠지. 뭐 이 꼴 저 꼴 다 봤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더 볼 게 있겠어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더 있더라고요. 그 다음 레벨이 이제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직원들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벌리는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직원들이 있어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직원 관리랑 네, 관리 역할을 사업 하게 관리 됐죠. 쪽에만 주로 했던 거네. 손님 네네네. 직접 하시지 않았던 거고. 왜냐면 제가 일을 하면 손님들이 다 저한테 받고 싶어 하지 직원들한테 그러네요.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문제는 제가 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님들이 당연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고 당연히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하던 손님을 이제 직원들이 하면 당연히 손님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럴 근데 수도 있죠. 제 입장에선 전 또 직원을 아끼니까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시술을 빠져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받던 손님들은 당연히 이제 해체. 그래서 새로운 손님 라인들이 형성이 되고 오래 다니셨지만 그냥 다니던 데 다니지 뭐 하면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오셔서 이제 저희 직원 선생님들한테 받고 당연히 그런 과정은 있었죠. 과도기라고 하잖아요. 손님들도 이제 적응을 다시 하셔야 되니까 그 상태로 한참 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직원 운영 위주로 하고 직원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직원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일하고 싶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너무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키운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원장님 저 오픈해요 할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혼자 이렇게 누구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혼자 일하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일하고 싶은 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여기가 정리가 돼서 딱 이제 메인 하나 남고 직원 선생님들이 네네.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집 근처에다가 하게 된 게 그건데 네네네. 지금은 이게 사고 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메인 지점에 이제 직원이 없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일하니까 주 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없고 어쨌거나 오래된 가게에는 늘 손님이 있고 되게 좋은 관계인 손님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버리기가 너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새로 한대? 네 새로 한 대를 그냥 버리려고요. 여기를 전에 얘기하셨던 건 반대였었죠. 저길 정리하신다고 네, 했었는데. 맞아요. 원래는 여길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를 하고 있으니까 집도 가깝고 뭐 다 좋은데 여기 손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는 아니지만 되게 좋은 관계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관계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상한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있는데 그걸 다 해야 보시면서 이제 있었던 그 손님들을 갑자기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커져가지고 요즘에 또 이쪽에 직원이 모자라니까 여기 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빨리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여기 막 할인 행사 하면서 제가 여기를 알릴 때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를 버려야 되겠다. 몸은 두 개가 아니고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면 기존에 네. 잘 쌓아놓은 곳을 선택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원래 처음에 하셨던 곳.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 네. 그때 되게 힘들 때 네. 작가님 수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때 제가 직원 선생님들한테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더 이상 직원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네네. 쳇바퀴 돌듯이 매번 똑같은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들고 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으면 직원을 써야 하고 직원을 써야 하면 이걸 계속 겪어야 되고 아니면 나 혼자 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씩 미래를 생각을 해서 모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여기 유지비 너무 나가고 그런 것들이어서 계속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이란 생각이 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가르치는 것도 즐거움이 없고 왜냐면 얘네들 어차피 나한테 엄청 욕하고 나갈 거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제 욕하는 거를 화면으로 직접 봤거든요. 모르고 이렇게 우연찮게 그 직원분들이 다른 직원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나가는 날이었어요. 네네. 근데 전 나갈 때까지 가르치거든요. 카카오톡을 서로 일할 때 주고받았는데 그 네네네. 카톡을 저기 앞에 계신 선생님이 등 돌리고 일을 하는 선생님이 네. 이 선생님한테 카톡을 주는데 제 욕이에요. 어. 그게 갑자기 뜨는데 제가 봐버렸어요. 근데 나가는 날까지 가르친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그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도 좀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사람한테. 직원을 더 쓰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전 저의 성향이 누구 가르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똑같았는데 그때 네. 이제 작가님 수업을 받게 되면서 이게 나의 해방구. 난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일을 하면 된다라는 언젠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까운 미래에. 한마디로 그런 거죠. 무슨 1억 천금을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도 그렇고 내일도 그래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계속 열심히 한 거고 직원을 키우다 보니까 잘 키우더라고요, 제가. 다른 가게에서 뭐 몇 년씩 한 사람보다 제 가게에서 3개월 있으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니까 보람을 느꼈죠. 하다못해 그 욕을 한 친구도 보람을 느꼈죠. 잘하니까. 네, 잘하게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와서 그렇게 막 만드니까 제가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장점을 좀 알게 됐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네. 내가 하는 것도 잘하는데 남을 가르쳐서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내가 잘하는 점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쪽에서 다 상처를 받으니까 놓지는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도 재미가 없어지고 가르치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20대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랬었던 부분을 내가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작가님 수업은 그런 게 있잖아요. 평생 나의 지인이고 나한테 선생님. 내가 어렵고 뭐가 헷갈려. 그리고 내가 길을 잘못 가. 제일 큰 게 길을 잘못 갈 때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어떤 출구가 있으니까 이게 기분이 확 다른 거예요. 갑자기 일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이 일이 갑자기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희망이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들고 막 우울해지고 이런 게 그런 맞아요. 거였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때 되게 그냥 너무 다운이었는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좀 지쳐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너무 지쳤었어요. 왜냐면 정말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직원 많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작은 샵들을 여러 개 하자를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구나를 느끼고 직원을 키우는데 갑자기 더 이상한 레벨의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다음 레벨이 무서워서 더 이상 직원을 들이고 싶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계속. 그랬다가 작가님 이제 수업 들어가게 되면서 네일 아트가 아닌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싶고 이런 거가 생긴다라는 희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 꾸준히만큼은 잘할 자신 있거든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뭐 바로 해보고 안 하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할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어쨌거나 한 사람이 빚을 져서 이렇게 시작이 된 그렇죠. 그 부분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낙찰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저가를 쓰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빚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써주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건 돈이 많을 때 자선사업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돈으로 인해 뭔가가 해결이 된다라는 게 그렇죠. 좋더라고요. 그런 좋은 부분들도 계속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는 과정들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상생이죠. 그렇죠.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을 몰랐으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늘 월세 살았고 뭐 전세는 아니어서 요즘 같은 뭐 전세 사기 이런 거는 없었겠지만 이 시스템을 너무 잘 몰랐거든요. 저당 잡히고 뭐 이런 것들 좀 더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레벨업하는 단계이기도 했어요. 선생님도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로서 공격자 포지션에서도 분명히 유리한 게 있는데 내가 세입자로
안으로 들어갈 때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전세 사기든 깡통 전세든 이런 거를 당하는 게 항상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내 돈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맞아요. 보통 세입자분들은 집을 구하거나 할 때 부동산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얘기라기보다 부동산도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분명히 생기는 건데 공인중개 자격증 그리고 그 사무실이 보여주는 그걸 너무 신뢰하게 되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 집 가격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는지 그 정도는 내가 볼 수 있어야지 들어올 때 편안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라는 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날 일만 하고 사니까 사회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TV를 잘 안 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거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나의 그렇죠. 재산을 지키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네. 재산을 늘린다기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가 생각도 저는 들어요. 재산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뭐 법무사한테 상담받고 또 대항할 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잘못된 거를 들어도 결국은 책임은 그 사람이고 그렇죠. 강제 집행 당해서 나가서 청구 받는 것도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언을 잘못 듣는 것 같은데 그거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 저희가 경매를 하는 걸 할 때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여기서 점유하고 계시던 분도 선택지가 나왔을 때 적당한 선택지를 잡으셔야 하는 부분도 본인의 선택이신 거고 옆에서 그렇죠. 카더라 듣는다고 해서 그 카더라가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매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되게 아이처럼 살았구나. 그랬더라고요. 선생님 사업하시는 네일 쪽에서는 누구보다 훌륭한 전문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전문가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너무 폭이 좁아진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작가님 수업 받을 때 소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작가님 두 번째 책에 그 새해들이 네네. 지나가면서 살아남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부리가 길어지고 하다가 네. 나중에 세상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긴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 책에서 그런 것들 보고 저희 수업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나는 뭔가 하나를 하니까 되게 유연해지질 못하더라고요. 하나밖에 모르니까 잘 못했을 때가 오히려 뭐든지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맞아요. 적응이 빨랐고 멸종 위기의 식물이 동물이 돼가는 거구나를 요즘에 느꼈었던 거예요. 그 수업을 받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공부만 하면 잘 못 배워요. 경험해야 되는 그럼요. 스타일이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공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계속 최저가 쓰다가도 조금 올려서 썼었던 이유도 내가 이걸 제대로 공부를 마무리를 하려면 한 사이클을 돌려봐야 하니까 좀 더 욕심을 내보자 였었던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 실수 부분을 다 보이더라고요. 법원에서 그날따라 되게 에어컨이 안 되는지 사람이 너무 많았고 너무 더웠고 정말 있기 싫은데 제가 가본 법정 중에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았고 사건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될래나 보다 이거. 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내가 될 건가 보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계속. 정말 딱 작가님 생각만 나죠. 어떡해요 작가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저의 느낌의 이 집은 잠깐 5분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았어요. 되게 쾌적한 네이잖아요. 제 반지에 한번 초대를 해드려야지 적응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작가님 말이 힘이 있는 게 낙찰을 받았을 때 너무 우울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왔는데 이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가 되게 괜찮아 보이네요.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곰팡이가 있는 거지 누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은 튼튼한 집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낙찰 받은 집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되게 답답하거든요. 어제 저한테 그랬잖아요. 집에 가라고. 맞아요. 그래 일부러 그 얘기를 그런 안 거예요. 들었으면 여기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뭘 할 수도 있어봤자 없으면. 뭘부터 해야 될지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쳐다보고 맞아요. 어제 계속 사진을 바라봐요. 막 여기저기 찍는다고 찍었는데 보면 여기저기 다 빼놓고 찍었는데 계속 찍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를 벗어나는 게 좋은 것 같고 다시 한번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시 와서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항상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리에 대해서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그냥 같이 한번
한번 얘기해보고 순서만 잡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편안해져요. 왜냐면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그래 뭐 말이 쉬워서 그냥 도배장판이긴 한데 어떡하지? 그게 어떡하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도배장판을 많이 맡기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람 찾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가 네, 좀 맞아요. 있거든요. 처음 할 때는. 등 뭐 이거 전 이름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죠. 찾아야 될지도 어디서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가 난감해서 답답한 것 같아. 네. 그리고 저런 것들도 뭐 어떤 분한테 뭘 조금 더 부탁하면 돼, 어느 그렇지. 정도 주면 돼, 이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다 하나하나 고생했을 건데 그걸 또 알려주시니까 일이 완전 세이브, 일뿐만이 아니라 제 시간도 세이브, 그러니까 결론은 돈도 세이브가 되죠. 아유. 그래서 작가님의 역할이 엄청 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가님의 진가가 나온다는 그 말이 딱 맞죠. 저희 수업 마지막 때 그러셨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나의 진가는 이제 시작이다. 선생님도 지금 하시는 일 되게 좋아하고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네일 아트 하시는 게, 근데 저도 제 일이 되게 왜 매력적이냐면요,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조건 고맙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요. 그 뭘 날라주고 막 힘을 쓰고 이런 건 아닌데 제일 마음이 불편할 때 오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운 사람이 돼서 이 일이 되게 좋아요. 저도. 너무 감사한 분이라니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직업을 싫어하게 될 때 나타난 구세주 같은 분이시니까 제 일이 전 지금 다시 좋아요. 일을 하고 있을 때 삶의 무게가 벗어졌어요. 저한테 뭐 일확천금을 갖다 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길로 오면 된다. 여기 내가 빛 비춰줄게. 시간은 좀 걸릴 건데 네가 하나하나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초석을 처음에 놔주셨잖아요. 저희 수업이 저희한테는 초석이니까. 근데 사실 수업 받으면서 되게 몸적으로도 진짜 힘들었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 네네. 걱정을 해주신 부분이 작가님이 열심히 하다 갑자기 딱 끊을까봐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전 계속 열심히. 그래서 전 제 직업이 되게 잘 맞아요. 단순 노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 못 들고 하잖아요. 저 요즘 여기 너무 아픈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장이 옆에 있으면 직원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이 지독한 사람이라고. 나 좀 쉬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숨 막히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게다가 제가 젊었으니까 일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아름답게 퇴근했잖아요. 체력까지 그러면 있어. 막 손님들 불러가지고 쉬는 날에도 막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엔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번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땐 저 좋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쉬는 날이 막 갑자기 토요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샌드위치로 막 껴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게 가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원이 많아지니까 나의 포지션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이게 더 들어오지만 마음은 너무 불편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싫어지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인가 놓지 못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열심히 일해도 되는 상황이 되고 플러스 되는 거 없더라도 어쨌거나 뭔가를 또 따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도 또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하모니가 더 잘 맞는 거예요. 하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하면 생활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도 으쌰으쌰 힘이 나고 네. 이 일로 갑자기 막 일확천금을 버는 게 아니지만 똑같은 일을 하지만 뭔가 희망이 생기고 이거가 끝이 아니고 다른 걸로 또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양쪽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뭐 엄청난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일을 잠시 쉬고 할 수 있고 그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 그게 없었죠. 그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마음 하나 다르게 먹으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경매를 통해서 저는 사실 이게 생겼어요. 경매를 통해서 나의 직업이 지옥 같았는데 천국이 되었고 다시 내가 분명히 이 직업을 가질 때 10년 동안 20년 동안 생각 없이 이 직업만 보고선 살았었던 게 천국이었기 때문인데 갑자기 지옥이 되던 순간인데 그때 갑자기 경매가 오면서 조인이 되었죠. 천국의 문을 더 활짝 열어줬죠. 그러면 사업 안에서 더 지금보다 크게 하셨을 때도 있었으니까 네네. 수입에 있어서는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돈을 잘 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대안을 찾은 부동산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거주하는 집도 월세로 계신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조금 길어요. 원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해외를 갈 생각이었어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상황이 저희가 결혼해서 원래 해외를 나가는 거였는데 결혼식을 해외에서 했거든요. 부모님이 저희보다 먼저 돌아오고 저희는 좀 더 놀다 오려고 네. 해외에
있었던 건데 돌아오셔서 저희 아버지 쓰러지시고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생활을 하시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저희도 해외 못 있겠는 거예요. 돌아오게 됐죠. 한국에서 아빠 일어나시는 거를 보거나 돌아가시는 거를 보거나 하면서 있어 보자 하고선 여기 있었는데 이게 길어졌어요. 기간이 그렇구나. 꽤 많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늘 생각이 해외로 돌아가는 거였고 해외에서 저희 남편은 늘 해외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라고 네, 했었기 네. 때문에 한국에선 뭘 아, 살 맞네.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여기서 정착을 할 수가 그러네. 없어서 늘 저희는 이사가는 집 같이 살았어요. 마음이 정착이 돼야 집도 예쁘게 그러네요. 꾸미고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당연히 한국에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산 건데 나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늘 집을 봐도 해외 집을 봤어요. 코로나가 살지. 해외 집도 비싸게 만들었어요. 저희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공항이 폐쇄가 됐다가 열리면서 이번에 이제 저희 수업 끝날 쯤에 저희 남편이 해외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때 해외를 나갔다가 근데 들어- 남편분한테 허락 맡아야 된다고 뭐 얘기를 네, 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질러놓고 허락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집이 한국에다가 없었죠. 집을 살 이유가 없었죠. 없어서 네. 계속 월세로 있었죠. 거주를 하셨던 거고. 이번에 수업이 시작되면서 저희 남편도 갑자기 한국이 더 좋다며 바뀐 선생님 남편께서 네. 생각이 바뀐 게 얼마 되진 않은 거예요? 네, 저희 수업 때 그때 갑자기 그랬구나. 갖고 제가 더 편하게 경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집중해서. 오. 왜냐면 그전에는 선생님 하라는 것처럼 네, 좀 네. 상황이 다 만들어졌네. 네. 그전에는 늘 남편한테 미안해서 뭘 집이 뭐 예쁜 게 있어도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늘 말 그대로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네. 상황. 언제 나갈지 모르고 그렇죠. 나가면 돈이 필요하고 거긴 다 캐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신용이 거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 비용이 있었어야 돼서 그걸 맞네. 건드리는 거를 남편도 싫어했고 저도 그러네요. 눈치가 보이고 눈치 안 보이는 선에서만 사고치고 있었죠. 가게를 늘리는 것도. 근데 갑자기 수업을 받고 이제 남편 갔다 오더니 한국에서 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선생님도 좀 나은가요? 마음이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결정이 결정이 되는 게 되니까 마음이 중요한 정착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국이 좋아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거구나. 저는 아침부터 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남편이 늘 해외를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요. 미안할 것 같아요. 네, 나를 위해서 여기 있어 줬으니까 노후는 남편 원하는 대로 가야지라는 생각에 여기 정착을 나름 못한 거예요. 저도 내 나라인데 저도 정착을 못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싹 바뀌면서 경매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시기가 뭐가 딱딱 들어맞았네. 네. 맞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공부로 끝났을 수도 맞네. 있어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남편이 조금 돈 쓰는 거 불편해해서 네. 전세 얘기를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음. 투자금을 너무 빠지면 불안해할까 봐 남편이 조금 투자금을 불려놓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거죠. 방향은 결정이 됐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빨리 해놔야겠다는 생각도 들겠어요. 선생님이 힘을 좀 빼니까 오히려 잘 풀린 것 같다라고 명도도 그렇고 선생님 일에 대해서도 힘을 빼신 게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힘은 누가 뺄 수 있냐면요. 힘을 줘봐야 뺄 수 있어요. 그 직원들 나가면서 제가 힘들었었던 얘기를 빼먹었어요. 그건 꼭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몇 명을 데리고 아니 있으면서 근데 네일샵이 코로나 영향이 꽤 있었나 봐요. 네일샵 20몇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따닥따닥 같이 붙어있잖아요. 그만큼 있는 게 불편하긴 하네. 코로나 초반에는 네. 대형샵은 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직원들이 놀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몇몇 손님들만 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어마어마 마이너스인데 그 친구들이 여름이 되니까 다시 바뀌어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돌아오는 게 보이니까 직원들이 나갈 때 한 말이 뭐냐면 원장님 저는 성수기가 무서워. 나 지금까지 월급 챙기고 있었는데 이제 월급 마이너스 나는 거 좀 플러스 시키려고 하던 차인데 이제 시즌인데 갑자기 애들이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직원 막 20명일 때 적자가 엄청났죠. 나 좀 무섭다. 그죠? 근데 그럼 저는 막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막막한 거 아니야?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 그쵸.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또 쿨한 것 같아요. 원래 제 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전에는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있었던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들어왔어야 하는 거가 마이너스라는 게 더 큰 거죠. 직원들이 그거 많으니까 무서워. 예, 나가는 돈이 진짜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메꾸잖아요. 네. 카드값 메꾸고 저는 매주 나가야 돼요. 매주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매주 남편 통장에 손을 댔어요.
근데 저희 끔찍하다. 남편이 너무 성인군자인 게 저의 일을 취미생활로 인정을 해줬어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네가 돈 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와 금액은 진짜 갖다 써라. 멋지다. 남편 선생님 너무 남편분. 멋있죠. 그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못할 취미라고 하기엔 크기가 너무 볼륨이 커서 대인배시네. 남편 완전 대인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남편 만난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요. 저를 너무 파악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 네네. 청소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요리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요리는 범접할 수 없는 네. 부분이더라고요.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몸이 쓰러질 때까지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거를 또 몰입하는 거네. 예, 전 또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남편이 하면 이거를 지독하게 하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독하게는 해도 네. 안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다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되게 중요한 게 못하게만 하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힘든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옆에서 관찰을 하고 왜 힘든지, 그리고 네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늘 응원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갈 방향도 열어줘요. 왜 작가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렇게 해주듯이 저희 남편이 저의 인생에 또 그런 사람이에요. 네가 너무 화가 날 때 이 직원들 때문에 화가 나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두지 말라고, 그들을 이기는 거라고, 닦으라고. 그리고 본인의 시간은 본인한테 써야지 그 직원 때문에 화나는 시간조차도 그 직원을 위해 쓰는 거니까 화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되게 인간답게 살게 되잖아요. 나를 먼저 보게 되고 이제 직원도 그렇게 해서 끝나니까 오히려 걔를 또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화가 없어졌어요. 저는 막 되게 욱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구나. 화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그렇게 돈을 날려도 화를 안, 그게 화가 나면 그릇이 커졌나 봐요. 엄청 커진 것 같아요. 남편 덕분에. 그 화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저희 남편은 화가 생겼어요. 남편분하고 선생님하고 중간을 찾아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화가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화를 낼 땐 내야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플러스가 될 때 다 나가길래 그때 알았어요. 직원들을 이렇게 쓴 내가 바보였구나. 코로나 스토리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후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규모를 좀 줄인 거예요? 네, 좀 줄였어요. 그럼 규모가 얼마나? 그때는 20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줄였고 그래도 큰 편 아니에요? 큰 편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줄였어요. 제도도 나름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면서 쉬는 분위기 뭐 이런 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도 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원 한 5-6명 정도로 줄이고 그런 상황들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 팀이 있었을 때 진짜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직원들? 많이 줄었을 때는 정예 멤버들이 남아 있어서 이 정예 멤버들이 손님이 많아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미안해서 직원을 또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직원이 들어왔을 때 너무 이상하니까 저희가 다 같이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 새로 오신 분들 네네. 때문에. 새로 온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그때 당시엔 2명, 저까지 3명이었는데 이 직원들 때문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우리끼리 하자 막 이런 게 됐었고, 제가 또 사는 집 근처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왔다 갔다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사랑하는 일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숨이 턱턱 막혀요.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에 놨죠. 그냥 다 불러가지고 네. 그 직원들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직원들이 이게 불만이라고 하면 정말 다 맞춰주면서 다 이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니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우리하고 안 맞는 거니, 내가 안 맞는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 선생님들이 맞는 곳을 찾아가라. 근데 당장 나가, 뭐 나 너 보기 싫으니까 너 나가, 막 이게 아니야. 그냥 나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다들 힘들고 그러면 안 맞는 거니까 좋은 곳을 찾을 때까지 한 달이든 2달이든 뭐 1년 있겠다, 괜찮다, 그거는 하겠다. 그러니까 편하게 있다가 가라. 이게 명도할 때랑 비슷한 거네. 그게. 네, 맞아요. 똑같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네요. 다 사업에도 경험을 다 여기 명도에 그러네요. 쓴 거네요, 선생님. 그러네요. 네. 같은 맥락이었네요. 네. 갖고 저는 당장 나가야가 아니라 갈 곳 찾아서 알아서 나가고 그 날짜만 저한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날짜였어. 이사 날. 이사 날짜였어. 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언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근데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가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네. 하면 대부분 선생님도 오래 안 있어요.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아 해요. 어. 홀가분해해요. 왜냐면 오. 본인들도 아, 버틴 그게 거예요. 있었겠지.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자가 있었던 거고, 제가 너무 힘든 선생님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정하고 싶어요. 그냥 안 맞는 선생님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한테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대로 힘들었거든요. 그렇겠죠. 저희는 저희끼리 잘 맞았으니까 네. 그동안 행복했던 거지, 맞네. 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레벨이 무서워서 뭐 이렇게라고 저도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음 레벨이 아니라 얼만큼 또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 있고, 그거를 겪기엔 제가 너무 이제 나이가 있네요.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가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서 선생님도 힘을 빼버리. 네, 밥도 못 먹고 밥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수업 시간 끝나고는 식사를 잘 저 하시더라고요. 완전 잘 먹었잖아요. 소세지도 맨날 드시고. 맞아요. 아, 그게 제가 그것도 있거든요. 제 증상 중에 당이 떨어져요. 그 당이 떨어지면 갑자기 식은땀이 확 나면서 아. 몸이 막 바들바들 떨려요. 그것 때문에 사실 먹은 거예요. 당이 언제 떨어질지 네. 몰라서 저는 그냥 계속 좀 기름 그- 채우듯이 채워놔야 어. 되거든요. 그게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거고, 제가 안 썼던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그럴 에너지가 수도 더 있겠네. 많이 나갈 수 있어서 늘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나가자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편하게 수업 받았죠. 이게 초반 일이었으니까. 제가 가게 정리가 그렇게 되고선 수업을 아주 그다음부터 편하게 받았고, 첫 번째 가게는 안 가도 되는 상황이어서 엄마가 또 잘 봐주고 계셨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아주 저와 원래 편했었던 직원들만 어. 남고, 딱 정예 멤버. 머리 못 들고 일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미안하지만 난 공부를 했고 이게 타이밍이 또 좋은 게, 지금은 또 그나마도 그때 2명이 남아 있었는데 1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는 제가 그 자리를 꼭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 유지비를 그래서 위해서. 선생님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한 게 그런 자리가 또 생겨서 그런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제가 그냥 일을 이제는 편하게 해도 되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직원 1명하고는 아주 서로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저 집중해서 일을 해도 그 친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직원하고 뭐 상사, 뭐 사장 뭐 이러긴 네네. 하지만 이게 이 관계가 딱 적당해요. 아, 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혼자 나가서 오픈을 할게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힘든 것도 그렇죠. 또 알아요.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저 가게 또 하나 냈을 때 그쪽에 지점장으로 가 있었거든요. 다시 그 지점 없애버리고 들어올 때도 저희는 쿨하게 돈을 포기했거든요. 그 친구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가게를 책임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장 없이 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를 느끼고 물어봤죠. 어떻게 거기 그냥 냅두면 선생님 유지비는 되니까 있을래? 들어올래? 그랬더니 들어오겠다 해서 그냥 가게 비우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돈 손해 엄청 봤었죠. 전 다 돈 손해. 돈을 잃는 게 제일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선생님 직원들 좀 나름 터득한 거네. 네, 이번에 직원들 또 포기할 때도 사실 수입을 포기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직원들이 벌어다 주는 돈을 포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해. 그게 좀 놓아버린 거네요. 그리고 놓는 거에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사람을 놓는 것보다 돈을 놓는 게 훨씬 편하구나를 선생님이 깨달은 거라고 또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네요. 코로나와 함께. 사업도 크게 해보고 조그맣게도 현재 유지를 하면서 나한테 잘 맞는 방향은 이 부분이구나, 좀 작게 가는 게 좀 더 낫구나.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든 너무 막 이렇게 쥐려고 하면 그렇죠.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작가님 표현에 그 놓는다는 그게 정말 딱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사람들을 쥐고 있는 거는 나의 역량으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너무 힘들고 결국은 빠져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냥 놨어요. 그 부분을 놓은 거예요, 사실. 돈을 놓는다라기보다는 관계를 놓은 거고, 내가 이 관계를 쥐어잡고 있지 않아도 있을 관계들은 다 있어요. 맞아.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엄청 잘해줘, 막 이 사람한테 다 맞춰줘. 맞아, 근다고 맞아. 과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로 맞아야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여기가 그렇죠. 편해야, 필요해야 있는 거. 맞아. 그게 제일 좋은 관계. 맞아. 그래서 저는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공감되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되게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을 한계를 지어버린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욕심을 만약에 내면 이런 수업 같은 거를 더 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낸다면. 그러면 무조건 나 혼자는 못해. 그럼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니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면 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못해요, 난.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계를 저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히 그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 것 같고 나는 이 부분도 내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람을 몇 명 뽑게 되면 나는 수익을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나는 리스크가, 난 왜 아까 20명 뽑았을 때 그냥 단순히 200만 원에 그 2, 3천만 원이 그냥 무조건 나가네. 그럼 못해도 3, 4천 원 딱 가게 월세 이런 것도 있으니까 4, 5천 원 한 달에 벌어야 되네. 이게 왜 생각이 드냐면 사업도 그렇고 경매도 마찬가지고 좋을 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공실일 때 수리비가 이제 계속 나갈 건데 다행히 뭐 2, 300 나가니까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 엄청 위안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쩌면 제가 경매에서 좀 배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 나름의 교육 사업이니까 사업에 뭐 지금은 수업 신청하신 분들이 이만큼 계신다고 해도 이게 영원할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지. 당장 다음 때를 모르는 거잖아. 맞아. 갑자기 하나도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직원들 어떻게 해? 그럼 난 싫은 소리 못 하거든요. 그럼 내가 빚을 내서 분명히 줄 걸 알거든요. 그럼 나는 잠을 못 잘 걸 알잖아. 난 그게 끔찍한 거야. 거기에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입이 되게 되는 거야. 그때 마음이 안 돼. 그러면 게다가 먹어도 나갈 먹는 때 게 아니겠지. 이제 딱 성수기, 사실 네. 성수기 3개월로 아. 1년을 먹고 사는 건데 그렇구나.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애들이 갑자기 싹 나가. 그 지금까지 사- 열심히 줬는데. 그럼 배신감도 들잖아. 맞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상처가 제일 큰 상처라고도 생각이 되게 들어서 저도 좀 결론을 낸 게 그래 요만큼 하자.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유지하는 걸로 가자라고 생각을 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더 큰 사람 유튜브 이렇게 경매하시는 분들 되게 멋있고 많이 계시잖아요. 나도 그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욕심 부리다가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팍 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싫어질 수 있고 진짜 굴 파고 들어가고 싶을 때가 사실은 많았어요. 제가 직원들 관리하면서 이 친구들하고 1대1로 결국은 앉아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싫고 이해가 안 되면 싫은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한마디로 쥐는 거죠. 이해를 해보려고 이 사람 편하게 해주자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나중엔 앉아서 너를 위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고 각자 갈 길을 가는데 네. 필요한 것들 수순을 밟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일하는 게 진짜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혼자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에 너무 힘들고 계속 쳇바퀴 도는 나의 삶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는데 빚이 없었거든요. 근데 경매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천국의 문이 되었어요. 나의 일도 너무 행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반갑고 예전에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좋고 왜 너무 좋으면 왜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일하던 그때가 다시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매주 나갈 게 있으니까 그거조차도 생각이 안 할 정도로 다시 지금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제가 딱 이거 연락 한번 해보고 그때도 놨어요. 사실 연락처를 받기 전인데 그동안 같이 공부한 선생님하고 저희 단톡방에서 이거는 기다림의 미학이었네요.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딱 결론 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접어. 그럼 난 일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사업장에 막 물난리 나고 이래서 좀 바빴다며. 하시는 사업 안에서도 이벤트가 있어서 신경을 자연스럽게 못 쓰게 되고 경매에 자연스럽게 힘을 뺐더니 알아서 연락이 와서 잘 풀렸구나. 매번 힘을 뺄 때마다 다 잘 돼요. 진짜. 그 생각도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때 잘 되고 어떤 때 좀 안 되나. 뭐 결과에 있어서 잘 되고 안 되고가 항상 힘을 막 줬을 때 저거 꼭 이뤄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잘 된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질문은 늘 작가님이 저희한테 해주시던 건데 무엇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 안 된다는 원하는 거. 돈도 될 수 있을 그쵸? 것 같고
저 이거를 배웠어가지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 작가님한테 배운 거예요. 뭔데? 제가 뭐 물건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막 이랬더니 작가님이 비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추상적인 느낌을 좀 구체화시키는 걸 제가 배웠어요. 두려움을 좀 감소시킬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려운 거를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찡얼찡얼찡얼 말 그대로 이거 너무 비싸요. 막 이런 찡얼찡얼찡얼을 왜 비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것만 맞아. 해결을 하면 맞아, 되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물건을 이거가 힘들면 왜 힘든지 파악을 해서 안 힘든 거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죠. 뭐가 불편하냐? 그 법무에 비싸다는 거. 거기 하지 마라. 그럼 딴 데 가라. 근데 어차피 거기보다 비쌀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비싸다도 뭐보다 비싸다잖아요. 네, 그 기준. 근데 그 부분 있잖아요. 어쩌면 이해관계가 좀 있어야지 오래 가는 거야. 왜 내가 교육생분들하고 오래 가냐면요. 이해관계 있어서 그래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꼭 있어야 돼 라기보다 필요한 경우가 생겨 1, 2년 지나고도 갑자기 연락 오시는 이유가 그게 오래 간다는 생각도 좀 서로 들어요. 필요한 관계가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나도 선생님이 필요하거든. 왜 필요해? 영상 이렇게 찍잖아. 저 그럼 나는 진짜 영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너무 놀란 거예요. 나 이번에 잘 받은 게 아닌데 영상을 찍으신다고? 전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제가 뭔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백날 가도 영상 찍자는 얘기 못 들을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도 제 영상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경매 낙찰가 수익률 그 얘기는 좀 단편적인 거잖아요. 난 선생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같이 바쁜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 한 2시간 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오늘 싹 뺐잖아요. 싹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연매출 한 몇 억 이상 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기 전 쉬운 건 아니라고 매출 생각하고 이제 마이너스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전 아까 그 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나는 이 업을 지속을 할수록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는 월세, 빌라, 주택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에 조금 더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지 이거. 그쵸. 그래서 나는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 나의 모순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작가님 유튜브를 보게 됐을 때가 좀 실질적인 초반 얘기들이었어요. 반지하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다가 작가님 영상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 얘기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한 2, 3일 안 봤어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바뀌지? 이랬는데 근데 사실 저는 유튜브 자체를 본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 자체를? 네, 자체를. 그래서 초반에 이제 보게 된 게 작가님 영상을 보다가 좀 실질적인 이런 얘기를 보다가 나중에 이제 작가님 얘기, 집 얘기보다 교육생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사람 사는 얘기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사실 저한테는 매력이 별로 처음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진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도 저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 집에 갈 때 뭐 이렇게 잠깐씩밖에 못 봐요. 근데 저는 이 경매라는 거를 성격이 좀 급하니까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2년 만에도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어떤 분 얘기를 또 나온 걸 봤어요. 그래갖고 그냥 생각 없이 2년 꾸준히 해도 되겠네. 왜냐면 저는 워낙 속도가 그냥 생각 없이 꾸준히 한다라고 해도 저 정도 되는 거면 뭐든 급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게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역시 이게 경험한 얘기를 듣는 거는 되게 다르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각자의 또 애환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교차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삶에.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위로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제들은 대부분이 좋고 행복한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었던 부분. 작가님 그 교과서에 교과서. 네. 저한테는 교과서 같은 느낌이어서 기회는 위기라는 얼굴로 찾아온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위기가 없었으면 직원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세분화시킬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이래저래 다 안 해봤으면 다시 경매 이걸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으면 어지간히 힘들지 않았으면 제가 네일 아트보다 다른 거를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너무 천상 직업이었으니까.
좋아지니까 그렇게까지 계속 힘드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사실 돈에 계속 빠져나가는데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했던 그 경매, 왜냐면 작은 자본으로도 나중에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다. 부를 엄청 많이 축적을 하는 거를 원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내 일을 하면서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무기인데 10년 후, 20년 후 그렇죠.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쌓아놓으면 이것이 나의 나중에 미래에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근데 이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에도 행복을 주니까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뒤처지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검색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힐링이 되는 게 사실 경매가 될지 몰랐어요. 제2의 힐링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일을 할 때도 너무 좋은데 이거를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내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구나 생각할 때 얻는 것들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경매는 시간 보내기가 너무 좋은 행위라고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명도는 선생님은 너무 빨리 하시긴 했지만 잔금 내기 전에 명도를 했으니까 정말 빨리 하신 거죠. 빈집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네, 저항이 있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하신 거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도 그것도 드는데 나와서 가능했죠. 지금 선생님 같이 들었던 동기부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 한두 달이에요. 한 달 빠르냐 한두 달 느리냐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명도는 다 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도 교육생분들 전체 통틀어서 한 수백 건 될 건데 명도가 안 된 거는 없어요. 그쵸. 한 건도 없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아까 대화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한 것도 대화를 하는 거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영상을 매일 올려야 되거든요. 매일 올리세요? 만 4년이 이제 지났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올렸어요.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그런 거예요. 전 근데 초반에는 작가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영상을 본 거죠. 나중 거를 보니까 교육생이 하면서 교육? 나도 교육을 그럼 받을 수 있겠네?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 수업하니까 들어! 이렇게보다 관심 있는 분 처음에는 안 들렸어요. 그게 네. 저희 교육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처음엔 그 말이 안 들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거 집인가 보네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저는 저런 사람이 되게 실질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집 구경하는 고치는 과정 이런 거를 보려고 처음에 영상을 본 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다가 나중에는 낙찰 교육생?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그들의 스토리가 궁금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얘기도 안 하는 게 저의 욕심이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만 혼자 하다가는 어차피 매일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제약이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야겠구나. 그러면 이 영상의 컨텐츠는 무궁무진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영상을 올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 혼자는 못하죠. 선생님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지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영상 같이 찍은 분들은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편해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가까운 직원, 신뢰 가는 직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직원하고 어쩌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실질적으로 직원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교육생분들이 어쩌면 믿음이 가는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게 있어요. 되게 가깝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처럼 매일 통화를 한다거나 일상적인 일을 매일 얘기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쩌면 맞아요. 끈끈한 공감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낡은 빌라에서 다 대출을 갖고 있고 맨날 우리 이자가 나가고 있다는. 근데 거기서 또 세입자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고충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 기쁨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적당한 또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게 된 게 수업을 제가 하는 거고 선생님이 배우러 오는 그 관계라는 것 때문에 적당한 거리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한테 막 굳이 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저도 막 아부를 한다 이럴 필요 없는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사람한테 힘썼던 것들은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오래 가고 싶은데 힘을 썼을 때 오히려 그게 잘 맞아요.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가니까 이게 오래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일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일에서는 맨날 경매만 하고 선생님도 매일 네일아트 손톱 관리만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지칠 수도
수도 있는 건데 정이 떨어지고 싫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 경매가 저절로 본업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만든 것 같아요. 맞네요. 그렇다면 그 본업에 대해서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맞아요. 더 않을까 생각이 드는 즐거워지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업도 만약에 매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욕심을 내면. 근데 매일 하면 이 수업이 싫어질 것 같아. 나는 이 수업하면서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 선생님하고 이렇게 집 같이 보고 뭐 별건 아니지만 그 얘기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자주 있으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도 맨날 있으면 불편한 건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구나. 아, 그러면 이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나한테 맞는 방법이겠구나. 꼭 수업을 한다고 엄청 크게 학원을 만들고 교육 사업을 하고 파생을 시키고 지점을 만들고 하는 게 성공하는 길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제 나름대로 되게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 생각이 되게 있어요. 일단 너무 행복하고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성공이죠. 덜 하죠. 안 하다기보다 안 하진 덜 않으세요? 하죠. 당연하죠.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전보다는 덜 하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동의하시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난 선생님이 하시는 일도 당연히 100% 즐거움은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아유, 그럼요. 100에 가까운 일이라고는 생각은 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전보다 수입이 높아졌다고 돈 걱정이 없을까? 월세가 많아졌다고? 월세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세입자의 민원이 올 확률도 높아졌다는 거고 오늘같이 비가 온 날 전화가 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보다는 그게 좀 덜한 부분은 있죠. 얘기하는 것도 저 얘기하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기도 엄청 많이 하면은 얘기하기 싫어지잖아요. 그건 뭐 선생님도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100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완전히 이상적인 건 없구나 생각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택시를 탔을 때 어떤 분이 제가 너무 막 바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는 막 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수업도 가야 되고 막 이거 너무 바쁘니까 그때 그 택시 기사분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삶에 되게 당연하죠.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바쁠 때가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도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과하면 안 또 돼요. 병이 되고 내 삶에도 지장을 주는 부분이니까 저는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요새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균형을 잡다가 한쪽으로 분명히 쏠리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균형을 잡는 게 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또 내 주변,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선생님 남편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화장실 아까 얘기했을 때처럼 선생님 어머님이 또 적당히 수리해라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나아가는데 조금 더 오래 나아가는데 도움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래 할 수 있죠, 저는. 선생님 누구보다 오래 하는 거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특히 뭐 경매 안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매 안에서만큼도 본업에서 하셨던 대로 꾸준히만 한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삶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근데 되게 제 삶이 이렇게 연결돼서 경매로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그 집을 사서 어리숙하게 세를 내고 어리숙하게 팔고 문자값을 막판에 또 한 번 계약 다 끊었는데 또 지불하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내가 다시는 집을 사나 보자 이랬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게 결국은 내가 잘 모르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사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 만나서 수업을 하고 자신이 생겨서 경매라는 걸 통해서 안전하게 집을 살 수 있고 사실 경매가 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전하게 집을 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할 거를 생각하니까 더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전보다 더 성장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전보다 더 그릇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니까 저도 또 생각나는 얘기가 경매만큼 공평하고 투명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매는 사기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믿을 만한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할 확률도 높은 거고 차를 살 때도 중개상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 선생님도 상처를 받은 거는 그 물건이나 행위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직원분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지 저는 이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 자체에서 상처받을 건 없지. 근데 물건은 배신을 그렇죠. 안 하죠. 선생님도 여기 명도하면서 어쩌면 채모자, 여기 세입자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또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전 되게 사람을 어쩌면 좋아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정말 조심해요. 그리고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처럼 저는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안 만나는 노력도 되게 많이 해요. 조심하는 거죠. 항상 사람한테서 불편한 게 생긴다고 생각도 들어요. 물론 사람 덕분에 좋은 일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참 모순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저 예전에 처음에 되게 좋아하던 직원이 있어요. 원장님만 평생 쫓아다닐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 말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막 일본에 막 박람회 다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좀 아끼는 친구. 예. 근데 박람회 갔다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나갔는데 그 친구 내보내면서 제가 문 닫고 샵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남편이 또 이제 멋있게 나타나서 저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던 직원이고 정말 맞아. 상상도 못했었다. 맞아. 근데 너무 어리숙했던 거죠. 상상을 당연히 했었어야죠. 모든 관계는 그렇게 끝날 수 있고 그렇죠.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상처가 되는 관계죠. 맞아. 그래서 늘 가까울수록 더 노력하고 상처 안 주려고 해야 되고 늘 계속 관계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가까운 관계도 잠깐 멀어져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집에 어쩌면 평일에는 맨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맨날 와이프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와요. 저는 여기서 저 할 말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남편이고 그래서 남편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너무 좋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저는 뭐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저 성향이 선생님 남편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얘기를 해요. 나의 직업은 남편을 위해서 하늘에서 준 거다. 왜냐면 전 이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관계가 됐어요. 맞아, 건강한 단어. 그 단어 좋네. 네, 진짜 건강하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늘 공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팀워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파트너십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서로 나 하나만 희생, 남자니까 슈퍼맨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적인 건 근데 제가 약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첫사랑을 만나면 결혼할 거다. 뭐 이런 개념 있어요. 친구 하나 있으면 이 친구 내 거. 진짜 나쁜 인간관계 아주 안 좋은. 선생님도 이 사람 욕심이 좀 있었다는 생각은 좀 드네. 그냥 저는 한 사람만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도 하나 잡고 일도 하나만 막 한 지독하게 놈만 하는 패 건데 막 이러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너 하나만 이런. 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어요. 현모양처 꿈, 그리고 첫사랑하고 결혼하고 진짜 안 어울린다. 그쵸? 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안 어울릴까 싶을 정도. 좀 그 성향이 근데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하고 모든 걸 나누고 싶어. 근데 저희 언니가 저한테 명언을 남겼어요. 답답해. 숨 막히게 할 네, 수도 진짜 있죠.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런 걸 너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어도 숨 막힐 수 있는데 저한테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하늘에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관계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좀 끝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한마디만 나오면 한 10분 동안 또 이어서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내뱉는 게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하다 보니까 공감이 되게 돼요. 진짜로.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 상처가 되게 많은 거예요. 큰 상처는 아닌데 작은 상처들이 막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되게 보호하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지 오래 볼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게 저의 좀 나름의 욕심인 거죠. 이게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 좀 편안하다고 생각도 들어서 지금 하는데 좀 불편한 게 예전보다는 좀 덜하다면 이거는 계속 좀 유지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누구보다 많은데 선생님이 또 공감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과 대화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하시는 일, 업 그리고 경험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요거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구독. 아유.